저는 어제 주민센터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67세. 평생 남편 뒷바라지하며 살았고 애들 대학 보내느라 허리띠 졸라맸던 저였습니다. 그런 제가 통장에 돈이 너무 많아서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됐다는 겁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너무 많다니. 고작 1억인데?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소득인정액이 228만 원을 초과하셔서요. 아쉽지만 탈락이세요. 탈락.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야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매달 34만 원. 1년이면 400만 원. 3년이면 1000만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순자. 오늘은 제가 어떻게 그 돈을 날렸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찾아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은 2025년 3월 12일이었습니다. 생일이 4월이니까 딱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는 걸 경로당에서 들었거든요. 순자야, 너도 올해 65세 되잖아. 기초연금 꼭 신청해. 옆집 김숙희 언니가 귀띔해줬습니다. 나는 매달 34만 원씩 받아. 용돈으로 딱이야. 34만 원. 저한테는 큰 돈이었습니다. 남편은 3년 전 돌아가셨고 국민연금은 딱 월 50만 원 나왔습니다. 애들은 다들 자기 살기 바빴어. 명절 때나 한 번씩 얼굴 비춥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나이에 애들한테 손 벌리긴 싫어. 내가 벌어서 쓸 수 있다면. 그래서 그날 아침 일찍 주민센터로 갔습니다. 서류를 가득 챙겨서요. 신분증, 통장 사본,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어머님, 여기 앉아서 기다리세요. 젊은 여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30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긴 30분이 될 줄은. 박순자 어르신.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예금이 좀 많으신가요? 아, 남편이 남긴 돈이 좀 있긴 한데요. 1억 정도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금융재산에서 2천만 원 공제하고 나머지 8천만 원의 4%를 연환산하면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월로 환산하면 26만 6천 원이 소득으로 잡히거든요. 예, 저 돈 안 쓰는데요. 그냥 통장에 있기만 한 건데. 제도가 그렇게 돼 있어요. 재산이 있으면 소득이 있는 것처럼 계산하거든요. 속으로 외쳤습니다. 말도 안 돼, 쓰지도 않는 돈인데. 그리고 어머님 국민연금이 50만 원이시잖아요. 합치면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 똑, 똑, 똑. 76만 6천 원이 나오네요. 기준이 228만 원이니까 괜찮으실 것 같은데. 순간 안도했습니다. 받을 수 있구나. 그런데 어머님, 혹시 전세 사세요? 네. 전세 1억 2천에 살아요. 또다시 계산기 소리. 대도시 기본공제가 1억 3,500이니까. 아, 이건 괜찮네요. 휴. 그런데 어머님, 직원이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물었습니다. 이 차, 2022년식 그랜저인데요. 혹시 어머님 명이세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아, 그거. 애들이 사준 건데 명의만 제 걸로 해놨어요. 보험료가 더 싸다고. 차량 가액이 4,800만 원이네요. 탈락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넘으면 고급 자동차로 분류돼서요. 그 금액이 전액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거든요. 그럼 얼마가 되는 건데요? 어머님 소득 인정액이 총 248만 원 정도 나옵니다. 기준이 228만 원이니까 20만 원 초과예요. 20만 원. 딱 20만 원 때문에 그 차는 제가 운전도 못해요. 애들이 명의만 빌려달라고 해서. 어머님, 명의가 어머님이시면 어머님 재산이에요. 실제로 누가 쓰든 상관없이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다시 신청하면 안 돼요. 차 명의를 바꾸고요? 그러셔도 되는데 이미 한 번 탈락하시면 6개월 후에 재신청 가능하세요. 6개월. 그 말을 듣고 주민센터를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67년을 살면서 이렇게 억울한 적이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큰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왜? 너 차 명에 왜 엄마 이름으로 했어? 아, 그게 보험료가 싸잖아. 왜 그래? 엄마가 기초연금 못 받게 됐어. 그 차 때문에. 한참 침묵이 흐르더니 엄마, 미안해. 나도 몰랐어. 그럼 명예 바꿀게. 근데 6개월은 기다려야 한대. 에이, 34만 원 가지고 그러지 마. 내가 매달 드릴게. 순간 울컥했습니다. 아들이 나쁜 건 아닌데 왜 이렇게 서러운 걸까요? 필요 없어. 나 혼자 살 수 있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냥 남편이 모아둔 돈 건드리지도 않고 있었는데. 다음 날 경로당에 나갔습니다. 순자야, 어제 신청했어. 나는 작년에 신청해서 이제 6개월째 받고 있어. 숙희 언니가 물었습니다. 언니, 나 탈락했어. 뭐? 왜? 통장에 돈 너무 많고 차도 있다고. 야, 너 차 있어? 응. 애들이 명의만 빌려서. 언니가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그것 때문에 탈락한 사람 한둘이 아니야. 너 진짜 몰랐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모르는 게 죄구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습니다. 밥맛도 없고 경로당에 나가기도 싫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어머님, 저 복지관에서 나온 김민지 사회복지사예요. 잠깐만 뵐 수 있을까요? 문을 열었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어머님, 최근에 기초연금 신청하셨다가 탈락하셨죠? 어떻게 알아요?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와서요. 탈락하신 분들 중에 다시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셔서 방문하고 있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시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차 때문에 탈락했는데요. 네, 알아요. 그런데 어머님,
그 차 실제로는 안 쓰시잖아요? 그럼요. 저 운전면허도 없어요. 민지 씨가 노트북을 꺼내더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차 명의를 아들분한테 바꾸시면 6개월 후에 재신청 가능하세요.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빠른 방법이 있어요.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어머님 통장에 1억 있으시잖아요. 그거 한 통장에 다 있으세요? 네. 그게 문제예요. 민지 씨가 종이에 뭔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1억이 한 통장에 있으면 2천만 원 공제하고 8천만 원이 재산으로 잡혀요. 그런데요. 이걸 생활비 통장, 의료비 통장, 경조사비 통장. 이렇게 용도별로 나누시면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생활 목적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물론 실제로 그 용도로 써야 하고 입출금 내역이 있어야 해요. 순간 이해가 안 됐습니다. 같은 돈인데 통장만 나누면 다르다고? 그리고 어머님, 민지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1억. 혹시 아들분이 잠깐 맡긴 돈은 없으세요? 아, 작년에 큰애가 집 계약금으로 3천 넣었다가 다시 가져갔는데. 그거요. 민지 씨가 손뼉을 쳤습니다. 그 거래 내역 때문에 증여로 잡힐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은 영향이 없어도 나중에 조사 들어오면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차 명의부터 바꾸세요. 그게 가장 크니까. 그리고 통장은 용도별로 분산하시고. 민지 씨는 1시간 동안 구체적으로 알려줬습니다. 예금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만약 보험이 있다면 절대 해약하면 안 되는 이유. 전세보증금도 재산으로 잡힌다는 것. 5년 내 재산 변동도 다 들여다본다는 것.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게 전쟁이구나. 모르면 지는 전쟁. 어머님,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혹시 옛날에 하시던 사업 있으세요? 작은 가게라도. 아, 20년 전에 구멍가게 했었는데 진작에 접었어요. 사업자 등록은 폐업하셨어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민지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그거 큰일 날 뻔했어요. 사업자 등록이 살아있으면 소득이 없어도 추정소득이 잡혀요. 그럼 내일 당장 홈택스에서 폐업 신고하세요. 안 그러면 기초연금은 평생 못 받으세요. 민지 씨가 돌아간 다음 날, 저는 새벽부터 일어났습니다.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준비하자. 첫째, 큰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야. 응, 왜? 차 명에 당장 바꿔. 알았어, 엄마. 이번 주 안에 할게. 그리고 작년에 내가 엄마 통장에 3천 넣었다 뺀 거. 차용증 써. 차용증. 지금. 늦었어도 지금이라도 써야 돼. 안 그러면 증여로 잡힌대. 알았어, 엄마. 아들 목소리가 미안해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해야 했습니다. 이건 제 노후가 걸린 문제니까. 둘째, 은행에 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로 오셨어요? 통장을 여러 개로 나누고 싶은데요. 네, 왜요? 저는 민지 씨가 알려준 대로 설명했습니다. 생활비 통장, 의료비 통장, 경조사비 통장. 이렇게요.
행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기초연금 신청하시려고요? 네. 요즘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어머니, 단순히 나누기만 하면 안 돼요. 실제로 용도에 맞게 쓰셔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 생활비 통장은 매달 마트 결제, 공과금 자동이체 이런 걸로 쓰시고, 의료비 통장은 병원비만 쓰시고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제대로 하자. 1시간 뒤, 저는 통장 5개를 만들었습니다. 생활비 통장 2천만 원, 의료비 통장 2천만 원, 경조사비 통장 1천만 원, 공과금 통장 1천만 원, 여유자금 통장 4천만 원. 이렇게 나누니까 왠지 돈이 더 많아 보이더라고요. 셋째, 집에 와서 PC방에 갔습니다. 네, 67세 할머니가 PC방에 갔습니다. 사장님, 저기 컴퓨터 1시간만요. 네, 어머니. 3번 자리 가세요. 마우스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민지 씨가 적어준 대로 홈택스 들어가서 한 글자 한 글자 더듬더듬 쳤습니다. HOMETAX 로그인 사업자 조회 그리고 있더라고요. 1998년부터 살아있는 제 사업자 등록증이 구멍가게 27년 전 이름이었습니다. 폐업 신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때 그 시절이. 넷째, 가장 중요한 일. 보험을 확인했습니다. 서랍을 뒤져서 보험증권을 찾았습니다. 이게 저축성인가, 보장성인가? 민지 씨한테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30분 뒤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님, 이거 보장성이에요. 절대 해약하지 마세요. 해약하면 환급금이 재산으로 잡혀요. 한숨을 돌렸습니다. 해약할 뻔했는데.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2025년 5월 15일. 차 명의 변경 완료. 통장 분산 완료. 사업자 폐업 완료. 보험 유지 확인 완료. 민지 씨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지 씨, 저 다 했어요. 어머니, 대단하세요. 그럼 이제 재신청 들어가시면 돼요. 근데 6개월 안 됐는데 괜찮아요? 어머니, 재산 구조가 바뀌었잖아요. 차도 없어지고 사업자도 정리하고. 이런 경우는 재신청 가능해요. 다음 날 아침, 또다시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지난번에 오셨던 분이시네요. 같은 직원이었습니다. 네. 재산 구조를 좀 바꿔서 다시 왔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럼 다시 확인해 볼게요. 컴퓨터 화면이 떴습니다. 직원이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차량. 명의 변경 확인됐네요. 사업자 등록. 폐업 처리됐고요. 금융재산은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여러 통장으로 나뉘어 있네요. 각각 용도가 명시돼 있고 입출금 내역 보니까 실제로 생활비로 쓰시는 게 보이네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네. 복지관에서 알려줘서요. 잘하셨네요. 요즘 이렇게 제대로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계산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이제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축하드려요. 소득 인정액이 186만 원 나오시네요. 기준 228만 원 이하시니까 통과세요. 통과.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매달 34만 2,510원 받으실 수 있어요. 다음 달 25일에 첫 입금 들어갈 거예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어머니. 정말 잘 준비하셨어요. 주민센터를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해냈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지 씨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지 씨, 저 통과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어머니 축하드려요. 어머니가 잘하신 거예요. 그날 저녁, 큰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왜? 나 기초연금 받게 됐어. 진짜, 엄마 대단하다. 다 내가 차명에 바꿔줘서 그래. 고마워. 엄마, 미안해. 진작 그럴걸. 됐어. 이제 엄마가 알아서 살게. 그 말이 이렇게 당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6월 25일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입금 34만 2,510원 기초연금. 손가락으로 그 숫자를 쓰다듬었습니다. 내 돈. 내가 찾아낸 돈. 그 후 일주일. 저는 경로당에 나갔습니다. 순자야, 진짜 받았어. 숙희 언니가 달려왔습니다. 응, 받았어. 어떻게 한 거야? 너 차도 있고 돈도 많다며. 그게 방법이 있더라고. 저는 언니에게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차 명의를 바꾼 것, 통장을 나눈 것, 사업자를 정리한 것. 야, 나도 옛날에 가게 했는데 사업자 그대로인데? 언니, 당장 내일 폐업하러 가. 근데 컴퓨터로 해야 한다며. 나 그거 못하는데. 내가 가르쳐 줄게. 같이 가자. 다음 날, 저는 숙희 언니를 데리고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옆집 미자 씨를, 그 다음 달에는 아래층 영자 씨를 깨달았습니다. 아는 게 힘이구나. 어느 날, 경로당에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기초연금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50명 넘는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첫 번째, 차명에 확인하세요. 자녀 이름으로 돼 있어도 여러분이 보험료 내시면 여러분 재산이에요. 두 번째, 통장은 용도별로 나누세요. 하지만 진짜로 그 용도로 써야 해요. 세 번째, 옛날 사업자 정리하세요. 20년 전 거라도 살아있으면 추정소득 잡힙니다. 네 번째, 보험 함부로 해약하지 마세요. 특히 저축성 보험은 환급금이 재산으로 잡혀요. 다섯 번째, 전세 사시는 분들. 보증금 높으면 월세 전환도 고려하세요. 한 어르신이 손을 들었습니다. 순자 씨, 나는 애가 잠깐 돈 맡겼다가 가져간 게 있는데. 그거요, 증여로 잡힐 수 있어요. 차용증 지금이라도 늦게 써야 해요. 또 다른 어르신이 물었습니다. 나는 애들 명의로 적금 넣었는데 내가 찾아 써도 돼요? 안 돼요. 그거 들키면 여러분 재산으로 잡혀요. 그렇게 1시간 동안 제가 겪은 걸 다 나눴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순자 씨, 고마워요. 나 작년에 탈락했는데
오늘 들으니까 이유를 알겠어요. 이모,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세요. 근데 혼자 하기 힘든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같이 해요. 그때 느꼈습니다. 이게 진짜 34만 원보다 값진 거구나. 2025년 10월 29일. 오늘로 기초연금을 받은 지 5개월째입니다. 통장에는 171만 원이 모였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제가 직접 찾아낸 돈입니다. 그 돈으로 저는 손주 생일 선물을 샀습니다. 예전엔 아들이 엄마 돈 드릴게요 하면 손살에 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쓰렸는데 이젠 괜찮아 엄마가 살게 하고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어제는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순자 어머님, 다음 주에 노인 일자리 사업 설명회 하는데 오실래요? 그게 뭔데요? 주 3회 하루 3시간 정도 활동하시면 월 27만 원 받으실 수 있어요. 기초연금이랑 중복수급도 가능하고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34만 원, 27만 원, 61만 원. 그럼 국민연금 50만 원까지 하면 매달 111만 원? 네, 맞아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11만 원이면 진짜 자립할 수 있겠는데. 신청할래요. 좋아요. 그럼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복지관으로 오세요.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습니다. 67세.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만큼은 5개월 전과 달랐습니다. 다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오늘 아침 경로당에 갔더니 새 얼굴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번에 이사 온 김영숙이라고 해요. 어서 오세요. 저는 박순자예요. 순자 씨, 소문 들었어요. 기초연금 강의하신다며요. 아, 그냥 제가 겪은 거 나누는 거예요. 저도 신청했다가 탈락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5개월 전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모, 왜 탈락하셨어요? 애가 제 통장에 돈을 좀 넣어뒀는데 그게 문제래요. 얼마나요? 5천만 원이요. 이모, 그거 증여로 잡힌 거예요. 근데 해결 방법 있어요. 영숙 씨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내일 시간 되세요? 네, 돼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게 진짜 기쁨이구나.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혹시 지금 탈락 통지서를 받고 좌절하고 계신가요? 혹시 나는 조건이 안 되나 봐 하고 포기하려 하시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5개월 전 화장실에서 울던 67세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매달 34만 원을 당당히 받고 다음 달부터는 일자리 활동비 27만 원도 받습니다. 누가 시혜를 베풀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직접 알아내고 준비하고 찾아낸 제 권리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냥 67년을 살아온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하지만 5개월 동안 제가 깨달은 건 이겁니다. 모르는 건 죄가 아니다. 하지만 알려고 하지 않는 건 손해다. 기초연금은 시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세금 내며 살아온 대가입니다. 당당히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그 권리를 찾기 위해선 조금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귀찮다고 복잡하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한 달에 34만 원, 1년이면 400만 원, 10년이면 4천만 원입니다. 그 돈이면 손주 용돈도 줄 수 있고, 병원비 걱정도 덜 수 있고, 가끔 친구들과 밥 한 끼 먹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 자존감입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탈락 통지서를 받고 화장실에서 울고 계실 분이 있을 겁니다. 그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울지 마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저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5개월 전에 저는 절망했지만 지금의 저는 희망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저 박순자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당당하게, 감사하게, 희망을 품고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편안하시길.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67세에 배웠습니다. 늦은 나이는 없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실제 기초연금 탈락 후 재신청에 성공한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2025년 10월 기준 정보이며 세부 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